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수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수맥이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고인물이 썩듯이 몸속 수맥이 막히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이 여름에 몸속 수맥 건강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 여러분 몸속 수맥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우리 몸속 수맥. 몸속에 수맥이 마르면 우리 몸의 내장 장기까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뭐라고요? 여름철에는 더 중요한 게 땀입니다. 땀은 사실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땀을 통해서 중금속 해독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땀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를 소개한 이유가 무려 96%가 수분이거든요. 갈증을 해소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장과 위를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죠. 당분이 없는 초콜릿 먹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네네. 여름철 몸속 수맥을 지키는 비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우리 몸속 수맥, 이 수맥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서희선 교수와 윤승일 박사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속 수맥이다. 서희선 교수님, 진짜 우리 몸속에 수맥이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몸에 예. 수맥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성분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바로 물입니다. 그죠? 네. 신체의 70%가 물이죠. 근데 이 물이 가만히 고여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해진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흐르는 물줄기가 있다 해서 수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속 수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인물이 썩기 마련이잖아요. 네.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와 유사하게 우리 몸속에 수맥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고여 있고 이렇게 되면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생각하면 소변으로 일단 나가잖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폐에서도 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또 소변 외에도 폐 외에도 땀이나 대변으로 일정한 물이 항상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몸속의 물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건강을 총괄하는 건강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 몸속 수맥,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정을 원장님, 수맥과 건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리 몸의 호르몬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 호르몬은 결국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혈액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호르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잘 하는 것이 사실 건강의 이제 비결이라는 거, 그 얘기 갑자기 하고 싶네요.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병원을 갔었어요. 몸이 좀 필요해가지고 뭐 좀 치료를 받고자 갔는데 갑자기 무슨 서류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봐봐 그러면서 피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김태현 씨 결과? 들어보세요 좀. 네.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너무나 좋은, 너무나 깨끗하고 혈관 뭐 피 속에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내 거다 이러고 자랑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내 거다 이러고 자랑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때 이상한 거 뭐 밀가루 빵 먹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얘기해달라고. 근데 만족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성실히 살면은 피가 깨끗해지는군요. 그 결과라도 나와야죠.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모양이고. 놀랐습니다. 네, 서희선 교수님, 결국 그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이게 그 강물이 마르게 되잖아요. 그럼 농사도 잘 못 짓게 되고 가뭄 오면서 뭐 논바닥 쩍쩍 갈라지고 그러는데 우리 몸도 혹시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예? 네. 우리 몸속에도 수분이 부족해지면 쩍쩍 바닥에 갈라지는 것처럼 탈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 생명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이 피부로 가는 수맥이 차단이 돼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면서 이상이 생기고 실제로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수분 소실량이 한 1에서 2%가 되면은 갈증이 느껴지고 굉장히 불쾌해지고 식욕이 감소가 되고요. 3에서 4% 정도 부족해지면 소변이 줄고 또 5에서 6%까지 부족해지면은 맥박이 막 뛰고 호흡이 증가하고 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10% 이상 수분이 감소되면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의 수맥에 대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생명의 수맥. 윤승일 박사님, 그렇다면 이 몸속 수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바로 땀이죠. 그래서, 땀! 예, 우리 몸에서도 소변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폐에서도 나가고 뭐 침을 뱉기도 하지만 이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큰 의미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유지하려면 역시 땀이 적절하게 잘 나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름철에 땀이 잘 안 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너무 땀이 많이 나면 여러 가지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땀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그것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땀도 건강한 땀이 있고 독이 되는 땀이 있고 그렇습니까? 네, 건강한 땀이 있고 독이 되는 땀이 있는데요. 건강한 땀이라는 건 우리가 편안하게 땀을 내고 운동을 할 때 건강한 땀이고 독이 되는 땀이라는 건 갑자기 이제 뜨거운 사우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여름에 너무나 심하게 많은 땀을 흘린다든지 그리고 충분히 수분이나 염분 또 땀을 통해서 미네랄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탈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일사병, 열사병이 걸리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상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건강한 땀과 우리 병을 일으키는 땀을 잘 우리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몸속 수백 건강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몸속 수맥을 관리하라. 목이 마르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몸속에 수맥이 마르면 우리 몸의 내장 장기까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뭐라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올 수도 있는 병이 바로 암입니다. 혈액 안에 독이 쌓이는 거죠. 점점 말라가는 내 몸속 수맥을 지키는 비결. 특별히 를 소개한 이유가 스포츠 음료를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주 천연의 이온 음료가 될 것 같아요. 딱 먹은 저의 정확한 느낌은 아주 시원하고 예, 입안이 지금 푸켓이에요. 예. 몸속 수맥을 지키는 비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몸속 수맥을 관리하라. 네, 서희선 교수님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겁니까? 네, 우리가 땅 속의 수맥을 찾을 때나 이렇게 네. 흐르는 강을 얘기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몸속 수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몸속 수맥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강이 마르는 이유는 비는 안 오는데 물은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몸속 수맥도 좀 마찬가지 이유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의 섭리하고 우리 몸 안의 그 섭리랑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쓰는 만큼 충분히 보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 가뭄이 생기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한 2% 이내에서 만성적으로 탈수가 되는 그런 만성 탈수 상태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만성 탈수가 많이 생기냐면 이런 여름철에 갈증이 나는데 물을 드시지 않고 네. 맥주 한 잔, 그것도 아주 시원한 맥주, 또 아이스 커피 이렇게 물 대신에 자꾸 인효 음료를 드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만성 탈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그걸 음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서 마시더라고.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포 안에도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줄다 보니까 노폐물이 소변으로 나가지 못해서 몸속을 다시 도니까 독이 쌓이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그 어르신들이 자꾸 나이가 들면 몸이 마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의 어떤 결과로서의 수분 부족을 과학적으로 사실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들은 수분이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면 70%로 줄고 60세 이상이 되면 여성은 한 45%, 남성은 50%까지 수분이 줄죠. 그리고 사망 직전에는 40%까지 물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점점 그게 수분이 나이 먹는다고 줄어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근육이 물을 가장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근육이 없어지면 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 몸이 굳거든요. 뻣뻣해지면서 그 조직 안에 섬유화 딱딱한 섬유질이 많이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물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예, 그 나이가 들수록 이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나이살과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다들 너무나 잘 알 텐데요. 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몸 속에서 지방이 많아지니까 수분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체내 지방이 많아질수록 반대로 말하면 물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우리 몸. 자, 서혜성 교수님, 우울해집니다. 이 평생 팽팽하게 살 수 없는 겁니까? 제가 더 우울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주세요. 몸속에 수맥이 마르면 겉보기만 이렇게 쪼글쪼글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내장 장기까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뭐라고요? 되거든요. 뭐라고요?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식도나 특히 여성분들은 질의 점막이 마르고요. 뿐만 아니라 디스크 속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들도 다 말라서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질병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몸속 장기까지 쪼그라든다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예.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싱싱한 수분이 아주 많아서 탱글탱글하고 매끌매끌한 이런 싱싱한 갓 따온 가지. 네. 네. 싱싱하죠. 아주 좋죠. 네. 근데 이 가지는 굉장히 쭈글쭈글하잖아요. 우리 몸의 노화 과정과 유사하게. 제가 이 두 가지 가지를 잘라서 단면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주 싱싱한 가지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네. 그럼 속을 보면 알 수 네. 있죠. 예. 일단 보시면요. 완 완전히 성격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단 안에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고 속이 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몸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몸속에 수맥이 마르면 윤기가 나던 그 피부는 메마르게 되고 거칠어지죠. 또 눈도 뻑뻑해지고요. 또 식도의 점막도 건조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들어서 살에도 많이 걸리시고 그래서 식도뿐만 아니라 내장 장기도 이렇게 수분이 마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완전히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수맥 관리를 잘 하시면 이런 노화 증상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할 수가 있다. 이 참 하일성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싱싱한 건 김태현 씨일까요? 거참이죠. 그리고 이쪽 가지가 우리란 말이에요? 네, 우리라뇨? 이렇게. 네, 맞아요. 저도 되도록이면 그 노화를 늦추려고 물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자꾸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보약보다 더 좋다는 걸 알면서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진짜 그렇게 이게 노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 37% 정도 되는 분들이 갈증인데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못 느끼고 배고프다고 느끼세요.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물을 한두 잔 마셔보게 하면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지만 물을 드셨는데 배가 불러졌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배고픔은 당연히 물을 마셔도 배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물을 마실 때 배가 불러졌네 할 때는 나는 탈수가 있나?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경로에 뭔가 기능이 떨어져 있나? 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은요, 남편보다 훨씬 더 물을 챙겨서 잘 드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리 몸의 수맥이 빨리 마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까 언급을 잠깐 했지만 60세 이상에서 남성은 체중의 50% 정도가 물인데 여성은 한 45% 정도가 물이니까 한 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삼전 선생님은 꾸준히 열심히 계속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이 수분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피부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여성들이 수분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체액량이 더 적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지방 때문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우처럼 여성의 경우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방과 이 물이 섞이지 않는 원리 때문에 물이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폐경이 된 이후에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이 세포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피부나 여성 생식기관의 점막이 모두 아주 심하게 마르고 건조증이 생기고 그래서 세포 내 수분이 더욱더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부 여러분, 특히 수맥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 몸속 장기까지 쪼그라들게 만드는 수분 부족,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서희승 교수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강이나 개울을 보시면요, 비가 많이 온 날 그 다음에 개울가 가면 막 콸콸콸 아주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가물 때 가보면 뭐 쓰레기 같은 것이 막 떠내려와서 쌓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수맥이 마르면요, 혈관 속에 물이 부족해지니까 건더기 성분, 세포들이 더 많아지고 결국 혈액의 그 흐름이 느려지면서 점도가 높아져서 수맥의 흐름이 둔해지는 건데요. 이 혈류의 흐름이 둔해지면서 혈액 속에 그 혈소판들이 잘 엉겨붙어서 피떡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떡이 생겼는데도 물을 계속 자주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혈전증이라는 병을 유발해서 뇌로 날아가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이런 병들이 더 쉽게 잘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가뭄이 들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농사는 흉년이 들죠.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할 수맥이 마르거나 그러면 이상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고이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예. 우리 몸의 수분의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비정상적으로 고이면 몸이 퉁퉁 붓습니다. 오,